안녕하세요. 만수 챌린지 카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자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상상해 보면 삶을 결코 허투루 사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온갖 오락거리가 가득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서가 산책을 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정말 지적이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란 상상이 되는데요. 내년 계획에 이미 착수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계획에 관한 책을 시리즈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5년 정도의 중기 계획에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단기 계획에 매달리다 보면 시급한 일들을 아둥바둥 처리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장기 계획에 치중하면 언젠가 하겠지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데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5년 정도 안에 여러분이 이룰 꿈, 목표에 대해 생각한 능력을 키우고 꾸준히 실현해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바로 5년 후 당신은 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나이만 먹고 그닥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과거 5년의 변화를 돌아본다면 어떠실까요? 가만히 과거를 떠올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통 과거보다 미래에 성취할 업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은 쉽고 상상은 어렵기 때문이죠. 5년 전 저는 밥기니보다 커피와 가공식품을 달고 사는 출판 디자이너이자 편집자였는데요. 지금만큼 다양하고 꾸준하게, 물론 부족하지만 다양하게 읽지 못했고요. 또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워킹맘이어서 몸도 마음도 많이 고갈되고 지금처럼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건 꿈도 못 꿨고 또 이렇게 영상 콘텐츠로 많은 분들과 만나는 건 정말 예상 밖의 일이고 환경 문제나 채식에 관해서도 문외한이었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저자 그레이스 로더는 사람들의 행동 과학을 탐구해온 학자인데요.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무의식적인 편향들을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또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6가지 핵심 요소, 목표, 시간, 자신, 그리고 타인의 인지 편향, 환경, 회복력, 이 6가지 주제가 이 책의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3가지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째, 목표에 관한 챕터에서 우리를 계속 가두고 좌절시키는 자기 기술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술이란 난 너무 바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차피 남들보다 못하는데 해서 뭐해? 등등 변화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숨은 독백 같은 건데요. 이 자기 기술은 확증 편향으로 더 강력해집니다. 확증 편향은 내가 고수해온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위배되는 정보는 무시하게 만드는 인지 편향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어낸 이 거짓말을 파악하고 물리칠 조치를 취해야겠죠.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자기 기술을 적어봅니다. 나는 집중력이 약하고 성취도도 낮다. 직장 동료보다 잘 해낼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자기 기술에서 변화할 수 있게끔 액션을 하나 정해보는 거예요. 집중력을 방해하는 앱을 핸드폰에서 삭제하고 잠자기 전에 컴퓨터로 한 번만 확인한다. 또 비교의 기준점을 타인이 아닌 나로 정하고 매주 나의 성취와 진보에 관해서 일지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기 기술을 세우는 거죠. 시간의 통제권을 쥐고 몰입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기술을 종식시킬 새로운 자기 기술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2번째, 롤모델입니다. 우리가 가진 편향 중 하나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건데요. 이것을 유사성 편향이라고 하죠.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잖아요. 하지만 성장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경우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경계하고 내 능력 이하의 사람들을 들러리처럼 모으는 건데요. 저자는 따끔하게 말해요. 굳이 군계일학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래봐야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
나와는 다른 배경, 다른 경험을 지닌 롤모델을 한 명 이상 찾으라고 권합니다. 다양한 관점, 다양한 장점을 배울수록 객관성과 균형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저자도 사실 지독하게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책을 쓰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부 인맥을 한 달에 한 명씩 연말까지 12명의 새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피드백만큼 향상을 도모하는 최고의 메커니즘은 없으니까요. 저도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도서 집필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요. 먼저 롤모델로 삼을 작가분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에 관한 부분인데요. 목표를 이루는데 시간은 가히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시간은 우리의 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애써서 생각하고 힘써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걸리지만 습관이 된다면 엄청난 절약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 시간 챕터에서는 우리의 도전을 습관으로 만들어줄 10가지 행동 과학적 통찰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이행장치가 참 재밌었어요. 소위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에 해당되는 건데요. 특이한 부분이 어떤 과업을 내가 완수하지 못하면 나의 신념과 반대되는 곳에 환납을 하는 치욕스럽고 강력한 벌칙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로 웨이스트와 채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과업을 완수하지 못할 시 값비싼 플라스틱 장난감을 아들에게 사줘야 한다랄지 또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육식을 해야 한다랄지 스스로에게 아주 불쾌하고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물, 당근보다 이 채찍을 회피하려고 더 애쓰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시간을 목표로 집중시키는데 실질적인 행동 전략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삶에 적용해 보시면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5년 후 업그레이드된 나. 이 책에서는 미 플러스라고 부르는데요. 미 플러스에 대해 이제는 좀 더 크게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양한 롤모델도 만나보시면서 꿈을 갖고 가신다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새롭게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오늘의 서가산책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